내가 찾은 진실로 인해 온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순간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8살 강도윤, 한때 잘 나가던 세무사였지만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내 윤지연은 제약회사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아내 회사에 나타난 한 남자, 정태수. 친절하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육아에 지친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근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내, 갑자기 바뀐 향수 냄새, 그리고 안방에 몰래 설치한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아내 회사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후에 남은 건 텅 빈 집과 깨진 가정뿐이었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강도윤은 거울 앞에 서서 깔끔하게 정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그였지만 이제는 집안일과 육아가 일상의 전부였다. 3살 딸 사랑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과감히 포기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여보, 나 출근해. 아내 윤지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제약회사 마케팅팀 과장으로 복직한 지 6개월, 그녀는 다시 예전의 바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도윤은 부엌에서 사랑이의 이유식을 준비하며 대답했다. 조심히 다녀와. 사랑이 이유식 만들고 있어. 고마워. 오늘 늦을 수도 있어. 신제품 런칭 준비로 야근할 것 같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다. 도윤은 사랑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전 동료들은 여전히 세무법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와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도윤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연의 회사 후배 정태수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인상의 33살 남자, 태수는 지연과 함께 퇴근길에 들렀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도윤 형. 지연 누나가 자주 얘기해줘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많이 도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자연스럽게 사랑이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흔들어 보였다. 신기하게도 평소 낯을 많이 가리던 사랑이가 태수에게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우와, 사랑이가 아빠보다 태수 삼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하고는 잘 맞아요. 조카가 있어서 아이 다루는 건 자신 있거든요. 태수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종종 지연과 함께 집에 들렀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더니 나중에는 평일 저녁에도 나타났다. 지연 누나 야근할 때 심심할까봐 들렀어요. 라거나 마트에서 사랑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봐서 가져왔어요. 같은 이유였다. 도윤은 태수의 친절함에 고마워했다. 하루 종일 아이와만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태수와의 대화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태수는 육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도윤 형, 사랑이가 밤에 자주 깬다고 하셨죠? 제 조카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편해요. 태수는 아이를 재우는 노하우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수가 집에 올 때마다 지연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태수 앞에서만 특별히 화장을
진하게 하는 지연의 모습.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랑이를 재우고 침실로 돌아온 도윤은 지연에게 물었다. 여보, 태수 씨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회사 사람이 집까지 와서. 뭐가 문제야? 그냥 후배고 사랑이도 좋아하잖아. 당신도 태수 만나서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윤은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서둘러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은 집에서 사랑이와 시간을 보내며 계속해서 어제 밤의 대화를 되새겼다. 지연의 야근이 잦아진 것은 태수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였다. 신제품 런칭 때문에 정말 바빠 태수가 신입이라 멘토링해줘야 해서 같은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도윤은 혼자서 사랑이를 재우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지연과 함께 아이를 재우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 어느 날 오후 사랑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체온계를 재보니 38.5도였다. 도윤은 급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사랑이가 열이 나.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어머, 정말? 얼마나 나는데? 38.5도야. 지금 당장 데려가야겠어. 알겠어. 나도 지금 나갈게. 회사 앞 소아과로 와. 도윤은 사랑이를 안고 급히 택시를 타고 지연의 회사 근처 소아과로 향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제를 처방받은 후 지연을 기다리기 위해 회사 로비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도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지연을 발견했다. 그런데 지연 옆에는 태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태수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도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직장 동료 사이에 그 정도 스킨십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서 도윤이 본 것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여보, 지연이 도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태수는 순간 당황한 듯 지연에게서 손을 떼었다. 사랑이 괜찮아? 지연이 달려와 사랑이를 안으며 물었다. 응, 해열제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 집에 가서 푹 쉬게 해야겠어. 안녕하세요, 도윤 형. 사랑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태수가 인사했다. 아, 네. 고마워요. 근데 태수 씨도 지금 퇴근인가요? 네, 마침 지연 누나랑 같이 나오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계속해서 방금 전 장면을 떠올렸다. 지연과 태수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미묘한 당황. 설마 아니겠지. 도윤은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밤 사랑이의 열이 떨어지고 잠든 후 도윤과 지연은 침실로 들어갔다. 평소와 달리 지연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도윤이 아는 지연의 향수였지만 어쩐지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향수 뿌렸어? 도윤이 물었다. 응? 아, 회사에서 샘플로 받은 거 써봤어. 어때? 좋네. 하지만 도윤은 그 향수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기억이 있었다. 언제였을까? 아, 며칠 전 태수가 집에 왔을 때였다. 그때 태수에게서도 같은 향이 났었다.
우연의 일치겠지. 도윤은 애써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지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출근할 때의 화장, 퇴근 후의 표정, 그리고 태수 얘기가 나올 때의 반응.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지연은 태수를 칭찬하는 일이 많아졌다. 태수가 정말 일을 잘해. 태수 덕분에 프로젝트가 수월해졌어. 태수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말 좋더라 같은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다. 그리고 지연의 옷차림도 변했다. 예전에는 편안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최근에는 몸에 피트되는 옷들을 자주 입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새로운 액세서리들도 자주 착용했다. 여보, 요즘 옷 스타일이 바뀐 것 같네. 예뻐 보여. 도윤이 말했다. 그래.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과장이 되고 나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합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태수가 집에 올 때마다 지연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들은 그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윤은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포기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과 불안은 그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침 지연이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다. 부산지사와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가야 해. 태수도 함께 가. 라는 말에 도윤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출장 둘째 날 도윤은 결국 온라인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다. 밤에 사랑이가 잘 자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연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도윤은 침실 한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옷장 위쪽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설치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고 도윤은 자신의 의심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지연이 또 야근이라고 했다. 태수랑 중요한 자료 정리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도윤은 평소처럼 사랑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며 지연을 기다렸다. 11시가 넘었지만 지연은 오지 않았다. 12시, 1시. 도윤은 점점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2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도윤이 잠에서 깨어났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연의 목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 사랑이는 자고 있어요. 조용히.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 목소리는 분명 태수였다. 왜 이 시간에 태수가 집에 와 있는 거지? 도윤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펴봤다. 거실이 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안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 도윤은 급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든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태풍처럼 흔들렸다. 지연과 태수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몇 분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도윤의 최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연의 신음소리, 태수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도윤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20여 년간 함께한 아내, 3살 딸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집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 약 1시간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 천장만 바라봤다. 새벽 4시쯤 태수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들어가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곧 지연이 침실로 들어왔다. 도윤은 여전히 잠든 척하고 있었다. 지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윤 옆에 누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정말 야근이 힘들어.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미안함을 표현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이 출근한 후 도윤은 안방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지연과 태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계하는 장면까지. 도윤은 몇 분만 보고 영상을 끄고 말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윤은 무기력했다. 사랑이가 아빠 아빠 하며 부르는 소리도 멀게 들렸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사랑이 이유식도 거의 기계적으로 먹였다. 저녁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서 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CCTV 영상을 정리했다. 결정적인 장면들을 편집해서 저장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지연과 태수가 자신과 가정을 배신한 것처럼 그도 이제 그들을 배신할 차례였다. 도윤은 3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었다. 지연의 회사는 규모가 큰 제약회사였고 직장 내 윤리 강령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기혼 직원의 불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지연이 출근한 후 준비한 파일들을 USB에 저장했다. CCTV 영상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연과 태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었다. 지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캡처한 것들이었다. 오후 2시 도윤은 지연의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사팀, 윤리경영팀, 그리고 지연의 직속 상사에게까지. 제목은 직장 내 불륜 신고였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마케팅팀 윤지연 과장과 정태수 사원의 불법적인 관계를 신고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도 같은 자료를 올렸다. 물론 익명으로. 직장 내 연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혼자의 불륜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목격했기에 신고합니다. 오후 3시경 지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이 잘 있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마 회사에서 이미 소동이 시작된 것 같았다. 저녁 7시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지연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든 하루였지? 뭐가? 회사에서. 태수 씨는 어때? 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도윤이 냉소하며 CCTV 영상이 저장된 노트북을 열었다. 이걸로 알았어. 화면에 지연과 태수의 모습이 나타나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윤아,
이건 뭐, 합성이야? 아니면 누가 시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살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게, 우리 집 침실에서 모르게. 지연은 울기 시작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밖에서 일하는 건 외로워. 태수가 나를 이해해줬어. 이해? 도윤이 비웃었다. 그게 이해야? 그럼 나는 뭐지? 내 커리어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난 뭐야? 그건 당연한 거고 너만 힘든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기는 이미 회사에 다 알렸어. 뭐라고? 너와 태수의 불륜 증거를 회사에 제보했어. 아마 내일 징계위원회 소집될 거야.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도윤아, 제발. 회사만은 왜? 너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해? 가정보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태수는 즉시 해고, 지연은 정직 6개월. 회사 내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소리쳤다. 만족해? 이제 만족해? 내 인생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너 자신이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답게 숨쉬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 숨결, 이제 내 인생을 조이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다.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사랑이는 내가 키울게. 도윤아, 우리 다시. 됐어. 이제 됐어.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도윤은 사랑이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봤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남은 것은 깨진 가정과 상처받은 아이였다. 과연 이것이 정답이었을까?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그는 홀로 사랑이를 키워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그의 진짜 시련의 시작일 것이었다.